KBS 인기 프로그램 같이 삽시다에 출연 중이던 안소영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작진 측은 최근 안소영을 하차시키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어쩌다 하차를 당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니 그 배경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안소영은 사실 하차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같이 삽시다 방송에서 안소영은 요즘 잠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박원숙이 피곤하면 스케줄을 빼주겠다 고 농담을 던지자 안소영은 왜 나를 뺀다고 그러는 거냐? 라고 버럭했습니다. 그녀가 하차를 원치 않았음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작진은 결국 안소영의 강제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촬영장에서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안소영이 하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같이 삽시다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은 안소영에게 사실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또한 그녀가 한때 쓰러진 채 영안실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에마 부인으로 스타덤에 오른 안소영은 원래 이름이 안기자였다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학창시절 선생님들로부터 누구 품에 안기려고 안기자냐? 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는 학생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한 이미지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그녀가 맨날 입술에 루즈를 바른다고 오해했습니다. 안소영은 처음에는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극단에 있던 한 여자 선배의 남편이 영화 감독이었고 그 선배의 추천으로 에마 부인 영화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화가 그렇게 야한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감독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일반적인 영화라고 생각해 캐스팅에 응했던 안소영은 이후 매일 촬영장에서 그날 촬영할 콘티를 받았는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던 장면들이 자꾸 추가되면서 감독과 자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 중 안소영은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감독이 안장도 없는 말을 누드로 타라고 지시해 그녀는 끈만 잡고 위험하게 말을 타다가 말의 등뼈가 너무 날카로워 하혈을 하게 되었고 감독에게 나를 못 낳으면 책임지라 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또 하루는 엄청 추운 날 감독이 비를 맞으며 촬영해야 한다고 해 물을 뿌렸는데 물이 얼어버려 살이 쭉쭉 찢어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며 결국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겨울에 팔당호에서 운전 장면을 찍을 때 당시 초보였던 그녀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라는 지시에 따라 벌벌 떨며 운전하다가 전방의 한 학생을 보고 핸들을 꺾었고 차는 팔당호로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기절했지만 스태프들은 촬영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료 배우 하재영과 함께 간신히 탈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에마 부인 촬영 이후 영화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안소영은 그 대가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작품과는 무관하게 늘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안소영은 그저 벗겨지기만을 강요당했고 거리를 걷기만 해도 사람들이 한번 벗어봐 가슴이 얼마나 큰지 보자 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상황들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얼굴이 아닌 그녀의 가슴에만 집중되었고 결국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마 부인의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박혀 다른 연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임권택, 배창호 같은 명감독들조차도 안소영에게 일반적인 배역을 줄 수 없었으며 이미지 변신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배우로서 진정한 연기를 해보지 못한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배우의 길을 반대하셨던 아버지는 에마 부인의 흥행 이후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고 안소영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부모님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 번은 영화 촬영을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들이 사방에 돌아다녀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해 한 달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온몸에 구멍에서 노란 물이 나오는 상태로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숙이라는 친구가 집에서 쉬고 있던 안소영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영화 스태프들을 부르러 떠났지만 안소영은 병원에서 홀로 기절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기였고 하필 그 병원은 백인들만을 받는 병원이었기에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숙과 감독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안소영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밤새 레이니어 병원들을 뒤지며 헤맸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간호사의 도움으로 안소영이 옮겨진 병원을 알아냈지만 병실을 뒤져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안실까지 들어가 보니 죽은 사람들 사이에 누워있는 안소영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이 친구 살아있어요 라고 외쳤고 그녀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소영 본인은 며칠간의 기억을 잃은 상태로 그 사건을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살려준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안소영은 스키장에서 한 남성을 만나 함께 스키를 타다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안소영은 가족들로부터 시집을 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그 남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겼을 때 그는 돌싱이 아니라 가정을 둔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장 이혼 사기를 당한 것이었지만 안소영은 남의 가정을 깨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남성에 대한 마음을 곧바로 접었습니다.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이민을 떠났습니다. 타국에서 배우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로지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한 안소영은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아이 아빠에게도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순두부 식당을 열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순두부 식당을 열었던 이유는 단순히 아들이 순두부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장을 본 뒤 주방 직원을 픽업하고 저녁에는 다시 아이를 학원에 보내며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영업이 끝난 식당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남자 3명이 들어와 영업이 끝났는데도 뭔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경찰차들이 식당 앞에 몰려왔고 누군가가 안소영의 목을 잡아채며 주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그녀를 끌고 가서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은 방금 들어왔던 남자들이 총을 겨누었다고 했지만 안소영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총을 겨눈 것도 모르고 그냥 무엇을 달라는 줄만 알았습니다. 강도를 당한 안소영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강도들은 그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안소영은 그렇게 혼자서도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아이이다 보니 여자인 자신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남자 어른의 존재가 절실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엄마가 여자라서 뭘 아냐며 반항했고 안소영은 그런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빠 목까지 하겠다는 다짐으로 성격까지 남자처럼 변했습니다. 아들은 성장할수록 아빠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했지만 안소영은 차마 아이에게 아빠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이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안소영은 그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18살이 지나서 하자. 라고 말하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